김지은 씨는 성폭행 폭로 인터뷰에서 자신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두 번째 피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안전지사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두 번째 여성이 나타났는데 네. 때는 작년 대선 때였습니다. 네. 당시 이제 안전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을 때 작년 1월 18일에 대선 후보 초청 강연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이 강연 후에 네. 이 안전지사가 이 여성을 호텔로 불러내게 한 뒤 호텔로 들어가자마자 성폭행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추가 피해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 여러분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요. 1월 18일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월 18일이면 대선 후보들의 레이스가 한창일 때입니다. 안희정 당시 지사는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김지은 씨의 경우에는 앞서 김지은 씨의 경우에는요. 대선이 끝난 뒤에 지난 6월부터 8개월간 이런 몹쓸 행동을 했다고 폭로가 됐는데 이번 피해 여성은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18일 날 대선 후보 초청 강연이 끝난 뒤에 자신을 호텔로 불러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대선 후보 초청 강연이었으면 온갖 공자님 말씀 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맥락이죠. 김지은 씨 성폭행한 날도 김지은 씨가 그 인터뷰한 날도 당일날 충남도청에서 남성 중심적 어떤 그 사고가 이 나라의 뭐 어떤 뭐 성평등을 저해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자왈맹자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행사 이름도 행복한 직원 만남의 날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당일날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충격을 줬는데 네. 이제 더 그 이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네. 보니까 작년 1월 18일 같으면 서울 노원구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강연회가 있었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아하. 그때 사실 저 안 지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심정적으로 안 지사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런 때였고 거기에서 한 얘기는 온통 정의, 네. 민주주의, 차별이 없는 세상 아하. 등등 정말 온갖 좋은 얘기 미사여구는 다 갖다 붙였었어요. 네, 아하. 그랬는데 그 당일날 자신의 싱크탱크에 소속된 여성을 불러다가 네. 호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네. 충격을 넘어서서 거의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혹시 그날 지난해 1월 18일 그날에만 혹시 이런 몹쓸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성추행, 성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한두 차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례에 걸쳐 성추행, 성폭행을 이제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한번 보면 2015년 10월 충남 예산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서교동 연구소 근처, 그러니까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근처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네. 2016년에도 성추행을 당했는데 네. 2016년 7월에는 네. 충남 논산의 종교시설에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땐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2016년 8월, 12월 그리고 2017년 1월에 거쳐서 네.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요, 양 변호사님. 네. 이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지금은 주장이라고만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주장하고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장소를 보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목된 장소에 실제로 안희정 지사 그때 당시 지사가 실제로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다 데이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주장의 신빙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는 안희정 지사의 그때 당시에 전 지사의 그때 당시 스케줄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뭐 어디서 강의가 있었는지, 네. 뭐 그 당시 서울에 머물렀는지 충남에 머물렀는지 여부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여성이 만약에 지목한 이 날짜에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다,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추가 폭로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추가 폭로잖아요. 네. 원래 이제 김지은 씨가 폭로를 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용기를 얻어서 추가 폭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한 신빙성에도 또 신빙성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해명해야 될 게 김지은 씨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이거 추가 폭로로 지금 뭐 성추행 3회 그리고 성폭행 3회, 뭐 성폭행 미수가 한 번 있었잖아요. 이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기관에서 다 해명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여성은 어제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의 용기 낸 고백을 보고 자신도 용기를 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 교수님. 예. 이 여성의 주장을 보면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허탈, 분노를 넘어서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입에 떡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드려볼게요. 2015년 행사 뒤풀이 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이 시작됐고 2016년 이게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2016년 7월에 충남 논산의 한 종교시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우리 피해자하고 저희 삼자적 입장에서는 되게 당했다? 아니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느낄지 모르는데요. 보니까 안전이사 입장에서는요, 이건 생활이신 것 같아요. 완전히 생활화 돼 있습니다. 보게 되면 초청 강연이 참석한 뒤에 그날 밤에 성폭행했다. 근데 그 장소가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네. 보통 자기의 행동 반경 안에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추거나 그러고 싶으면 행동 반경 바깥으로 그 패턴을 깨트립니다. 근데 이미 행동 반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텔 하게 되면 네. 체크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체크인하면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화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마 정리된 내용도 우리가 정리해서 봐야 될 만큼 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행동이 이어지거든요. 네. 안희사는 이 여성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여자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모든 행동들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냥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여성의 말이 이 주장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복준 님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피해 주장 여성의 내용에 이것도 있습니다. 안희정 당시 지사가 맥주를 사오라고 하거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지위가 버겁다는 하소연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성폭력이 있었다. 그 김지은 씨가 그 얘기 했어요.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수시로 담배를 가져오라거나. 네, 이거는 이제 이 여성의 그 싱크탱크에 있던 그 전분은 이제 보니까 맥주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자신이 있는 장소로 유인하는 어떤 매개가 되는 게 맥주 내지는 담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요. 이제 본인이 어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딱 지치지 않겠습니까? 네. 스트레스도 확 쌓여 있는 상태죠. 네. 그거는 주변에 있는 수행 비서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느껴요. 네. 오늘 안 지사님 굉장히 힘들었겠다 느낄 때 네. 이때 이 사람이 하는 어떻게 보면 수법의 양태로 보이는데 아하, 네.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될까? 아, 나 진짜 회의 느껴. 등등. 이거는요.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성애 같은 걸 은근히 자극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위세라는 거를 사용하면서 더불어 네. 거기에다가 은연중에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모성애, 네. 그 동정을 이끄는 방식을 추가하는 그 범죄 형태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지사 같은 경우,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누군가의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의 오피스텔, 누군가의 황토방, 네. 누군가의 영상 편집실에서 이 성범죄가 이루어진 거를 지금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범죄지는요, 범죄를 저는 그 뭐 연구한 사람이니까 범죄지는 범인들이 일정한 자기가 선호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황토방, 오피스텔, 영상 편집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안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장소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네. 심지어는 종교시설에서부터 오피스텔에서부터 호텔까지 장소에 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 그리고 자신이 그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감히 대응할 수 없고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위험한 그 형태의 그 범죄지 선택이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네. 김복주 의원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어떤 매력들을 자기가 반추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강연을 나간 다음에 3대 반응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걸요, 자기에 대한 매력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또 성적인 충동은요, 금기된 상황에서 더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우러러 봐주는 그런 일이 끝나게 되면요. 네. 이것을 개인적인 심리 안에 충동성으로 해소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요. 성적 추동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동안 행적을 보게 되면은 2015년도부터 16년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래요. 근데 2016년부터는 아예 호텔을 잡고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내연의 관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만큼 네. 조금 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의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앞서 듭니다. 김지은 씨 사례처럼 이 김지은 씨의 폭로가 나왔을 때 안희정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진실 공방의 이 문제로 흐를 것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시청자분들한테는 이 표현이 어떠한 감정을 일으킬 거라는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을 놓고 이의 최대 관점은 과연 이 부분을 입증하느냐의 문제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2015년, 16년 지금 좀 시기적으로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친고죄 폐지가 있은 이후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찰에서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사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문제는 증거겠죠. 근데 일반 그냥 강간죄에 비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업무상의 그런 상하관계,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관계가 입증이 되고 그리고 피해자의 이런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피해자의 말을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진술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네. 첫 번째 그 싱크탱크에 있던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지위가 너무 버겁다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다가왔고 네. 그러면서 추행이 처음에는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으로 발전을 한 건데 이게 김지은 씨도 사실은 그 메신저 주고받은 그 안희정 전 지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했을 때 그 메시지 중에서 내가 너에게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괴념치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 폭로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법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의 이제 하소연하고 내가 이렇게 버겁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 자기네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잊어라, 개념치 말아라 하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참 두 여성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네. 수법이라든지 그 여성들이 느낀 감정들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 여성은요, 김지은 씨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변호인단을 꾸려서 소송에 지금 대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한 가지 우려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할 당시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이 네. 소송에 만약 가게 되면 혹시 이 피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 여쭤봅니다. 아니요. 이거는 아주 형법 303조 네.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네. 형성 요건이에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아하. 대법원에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도 네. 사실은 이제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같은 경우는 네. 한가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거지만 네. 그거보다 약한 정도의 이 303조를 만드는 이유는요. 네. 정치적인 위세 권세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고도 명시가 돼 있어요. 아. 정치적인 권세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대법원 이게 법 해석한 조문에 내용. 나와 있군요. 아니, 그 해석한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주장한 안전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네. 303조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네. 간음죄의 형성 과정에 확실한 어떤 그 단서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김지은 씨에 이어서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이 나왔는데 앞서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지사 측은 이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없었다. 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세해 왔었는데 추가 피해자가 없다고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네. 김지은 씨가 5일 인터뷰에서 나와 같은 나처럼 피해를 당한 이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인터뷰를 합니다. 그 측근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네. 측근이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건 오보다 네. 도청 내 정무라인에서 추가 피해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입장이 7일 아침에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아. 7일 오후에 추가 피해자가 또 나타났으니 네. 어떻게 어디까지 말을 믿어야 되냐 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양 변호사님. 네. 이 안전지사의 측근 저희들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밝히지 않겠지만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 줄 아세요? 이 얘기 보세요. 도청 내 정무라인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없다. 지금 두 번째 피해 여성은요. 안희정 당시 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데에서 거기서 나왔던 직원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사실은 딱 그 지점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딱 캐치가 됐습니다. 아, 정무 라인에서는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드는 생각은 그 외의 사람들은 더 있다는 거냐라는 저는 딱 그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말장난 같기도 해요. 네. 거기 정무 라인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깨끗하다라고 이거 주장을 하는 걸까? 그 내용이 사실 잘 읽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추가 피해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그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만든 그 싱크탱크의 직원으로 밝혀졌고요. 네. 저는 사실 섣부르게 예측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네. 이게 추가 폭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김지은 씨가 얘기를 한 걸로는 그 도청 내에 있다라는 것처럼 되게 자기와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그 피해자의 얘기도 내가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물론 안희정 전 지사의 그런 권력이라든지 그런 네. 세력에 무서워서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다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추가 폭로가 나오는 이상 더 다른 추가 폭로 피해가 또 나올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듭니다.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근이라는 사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 그랬잖아요. 어디다 대고 오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합니까? 오보라는 건요. 없는 사실, 실제와 다른 사실을 언론이 보도할 때 오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지금 오보라는 지금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김지은 씨의 이 용기 낸 폭로, 고백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를 통해서 사실을 알아보겠다 이런 말을 해야지 지금 오보라고요? 이게 나중에 책임질 겁니까? 안희정 전 지사 측근 그리고요 홍수민 아나운서 안희정 전 지사 오늘 이 입장을 내놓겠다 기자회견 한다고 어제 공지가 나왔죠? 몇 시 합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 지사가 직접 이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네. 3시에 충남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원래는 네. 뭐 브리핑룸, 3층에는 브리핑룸에서 열리려고 했지만 뭐 주변에 뭐 협소하다는 이제 그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층 로비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입장 표명 내용을 한 3분 정도 하게 될 거고요. 네. 질의응답은 받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브리핑룸이 협소하다. 김복준 의원님. 예, 예. 저는 브리핑룸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왔겠지만 아마 이 도청 공무원들의 어떤 이 정서도 반영했으니까 어디에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와 그런 정서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저도 이제 그쪽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충남 그 도청 공무원들이 안지사를 우리 도청에 출입시키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그래요? 있다는데요. 아. 사실 그 소속돼 있는 도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지사님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층 로비를 이제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오후 3시에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3시에 할지도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추가로 또 터졌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브리핑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추가 폭로가 있기 전으로 그렇죠. 뭐 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인터뷰를 하려면 또 추가 폭로된 거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대비가 정리해야죠. 필요할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과연 할지 그것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 예. 아직까지 오후 3시로 예정된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 관련 이번 피해 여성, 2명의 피해 여성 관련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는, 연기됐다는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3시에 하는 걸로는 보여요. 그런데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 김지은 씨한테 보냈던 그 SNS에 보냈던 것처럼 미안하다, 괴념치 마라, 대국민 앞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입장만 어느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안희사 측근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지금 문제 사항을 뭘로 봐야 될지 그 수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지금 측근이라면 지금 안 지사를 두둔할 게 아니라 네. 피해 여성을 먼저 언급해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옆에 있는 측근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보면서 조금 잘못 대처하고 이게 있고. 의리인 줄 아나 봐요. 예. 이게. 그것도 조직에 대한 부분 되게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안 전 지사가 오늘 3시로 브리핑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네. 그 전까지 아마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날짜를 오늘 잡은 건데 네. 오늘이 안타깝게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네. 이 세계 여성의 날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히려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인터뷰가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날에 여성에 대한 인권을 말할 수 없고 이러한 사건들을 말하게 되는 이 상황도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별로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안 되신 것 같다는 게 존댓말을 뭐하러 써요. 이 방송에서 그냥 존댓 안 써도 됩니다. 안 된 것 같은 거죠. 준비 안 된 거예요. 안 예. 되신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겁니다. 안 되신 게 아니라요. 존칭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이런 말 하면 이거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평가해보세요. 판단해보세요. 안희정 전 지사가 도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 앞서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 그 관련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지은 씨의 성폭행 폭로 후에 안희정 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랬더니 우리의 대응으로 김 씨에게 2차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한 식구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애초 입장문은 왜 발표했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올린 글이에요. 이거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말이 앞뒤 맥락이 일치하지 않죠. 자신들의 대응이 어떤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대응은 혹시 김지은 씨한테 탓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러면서도 또 후단에는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올린 글이거든요. 석고대죄 죽을 짓을 했을 때 하는 게 석고대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뒤 이 맥락이 맞지 않는데 지금 안전지사 주변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 사소한 단어 하나까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김지은 씨의 인터뷰가 있었던 게 지난 5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의 고소장,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묵었던 곳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마포구에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싱크탱크 그 연구소가 위치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지은 씨가 고소장을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을 했을 때 대리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가 범죄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왜냐하면 네. 충남도지사고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거는 스위스와 러시아 그리고 그 외 한국 그 외 장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마포구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도 성폭행이 있었구나라는 네. 게 이제 드러나게 됐고요. 네.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겠죠. 지금 네. 피해자만 진술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가 언론을 통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서는 수사기관에 가서는 정작 진술을 할 때 그거는 내가 도의적인 그런 사과뿐이었고 네.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할 때는 양 대치되는 극단을 달리는 주장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결정적인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그런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도 주요하게는 안 전 지사와 그리고 김지은 씨가 거기를 드나드는 그 출입한 그 CCTV 영상이라든지 네.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이 그 장소에 머물렀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김지은 씨 얘기대로 25일 날 지난 25일에 있었다고 한 그 성폭행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출입을 했구나라는 네. 게 이제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요. 네네.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거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마포구에는요,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요. 예. 마포구에는 두 곳인데, 지금 그 말씀 해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그 말씀 그러면 제가 하나 가볍게 정정하고, 예. 간략하게 정정하고, 김복준 의원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마포구에는요, 두 곳이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관련 두 곳이 있는데, 서울 서부지검이 어제 압수수색을 한 곳은 안희정 전 지사의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싱크탱크라 불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이 명칭도 아마 많은 분들이 치욕스럽다고 할 거예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란 싱크탱크도 그 마포구에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 하셔서. 네. 근데 이제 아마 이 변호인이 선임됐잖아요. 네. 김지은 씨를 변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신경을 쓰시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한 이유는.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원래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택한 거는 범죄지 중에 하나예요. 범죄지는 스위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는 비교적 오래됐고 가장 최근 게 딱 특정져서 김지은 씨가 말한 게 2월 25일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 범죄지를 딱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관할하는 서부지검에 고발을 한 겁니다. 고소장을 낸 거예요. 네. 가장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딱 간단해요. 뭘까요? 출입자입니다. 2월 25일 그 김지은 씨가 말한 그 즈음에 CCTV를 전부 도출해가지고 만약에 덮어쓰겠다 그러면 또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시 찾아야겠죠. 그건 가능할까요? 네, 해야 아하. 됩니다. 네. 해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네. 2월 25일 날 김지은 씨와 그 오피스텔 아파트에 안희정 지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만큼은 인정이 되잖아요. 그 자체도 인정이 안 돼버리면 아예 수사 대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출입자 파악을 위해서 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서울 서부지검에 네. 변호사분들이 고소 조치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홍순빈 아나운서, 김지은 씨가 지난 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5일 날 기억을 생생하게 충격 폭로했죠. 그럴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러니까 네. 한참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안전지사가 이 김지은 비서를 불러내서 네. 아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사과한다라고 말한 그날입니다. 아하. 근데 그날마저도 이 안전지사가 김지은 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날 과연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그 실제로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흔적이 있나?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실제로 그 CCTV에 이 안전지사와 김지은 비서가 출입한 모습이 확보가 됐다고 하네요. 네. 양 변호사님, 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폭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 폭로가 나오기 전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당시에는 사퇴의 폭로가 사퇴하겠다는 얘기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충남 지방경찰청이 내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김지은 씨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그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를 할 때 의뢰인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하기도 아하.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 이제 수사 지휘를 해서 결국에는 검찰로 올라가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속하게 속도를 내자라는 차원에서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변호인의 이제 김지은 씨가 마포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서울지검에 내달라라는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낸 거는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폭로를 하고 뭐 그쪽에서 준비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굉장히 사건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도 그 속도에 조금 맞추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순민 아나운서, 네. 마포구에는 두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 관련요. 한 곳이 방금 말씀드린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은요. 안희정 전 지사가 만들었다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싱크탱크인데 어제 이곳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뭡니까? 그 이 싱크탱크 연구소가 5층짜리 건물이 이제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 앞에서 남성 2명이 계속해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 3층에 있는 짐들을 옮겨서 1톤 트럭에 실어서 네. 어디론가 황급히 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었는데 아하, 네. 그게 이제 그 안전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사무실로 이제 아.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안전지사가 뭐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저 트럭에는 뭘 갖다가 실은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그 트럭 위에 올려진 것들을 보니까 네. 안전지사 관련 서적 247명 대통령 안희정과 함께 뭐 혁명 이거 안전지사의 자서전이죠.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옆에 박스 10개가 밀봉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워낙 이제 꽁꽁 잘 싸매어져 있어서 그 네. 안에 내용물은 파악하지 못한 채 트럭이 네. 떠났다고 하네요. 아하. 그러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뭐 사무실 지켰던 관계자는 있을 거. 대체 이거 뭘 옮겼다고 하던가요? 그거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관계자가 대답을 하는데 일단 네. 대답을 보면 2008년쯤 행사를 하고 남은 책들인데 중립성에 어긋났다고 트집 잡힐까 봐 치우는 것이다. 네.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검찰의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건 아니다라는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장 교수님 너무 발언 안 했으니까 기회 드릴게요. 어제 이 관련 자료들을 옮기는데 사용됐던 1톤 트럭의 그 운전자가 기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제 저녁 3층 사무실 연락을 받고 왔다. 근데 이 어제 저녁이라는 게 어제 당시에 말한 어제입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6일날 저녁에 연락을 받았단 말이겠죠. 6일날 저녁에 사무실 연락을 받았다면 김지은 씨의 폭로 인터뷰가 5일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부랴부랴 준비했던 게 아닐까. 왜냐면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을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2008년쯤 행사하고 남은 책들인데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투입 잡을까봐 이제 치운다고요? 2008년에 나온 책을요? 장 교수님. 예. 안희정 전 지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잠적이었거든요. 근데 네. 보여준,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은 본인 사무실을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네. 분명 은폐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전달한다 그래도요.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관계자가 말할 때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아마 안 전 이사의 말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요즘은 대변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안에서 허수아비 다 등장을 해요. 네. 이만큼 상당히 신속하게 뭔가 감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 짐들을 어디에 옮겼을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떳떳하다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게 진실 공방으로 흐를 거라 그랬잖아요. 마치 예견하듯이. 그런데 떳떳하다면 뭐하러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관련 서적들을 치웁니까?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뭐 오늘 기자회견은 아직 취소했다는 얘기는 속보는 안 떠요. 그러니까 3시까지는 일단 가볼게요. 기다려 볼 텐데. 자, 그런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안희정 전 지사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주변 사람들은 이 지경이 돼도 몰랐을까? 이런 궁금증 가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한 충남도 의원이 사실 그런 조짐이 있었다. 이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전 지사에게 성폭행당한 그 사실이 맞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제 대답을 들었습니다. 조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조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안 전 지사가 후보를 이제 대선 후보를 그 사퇴를 하고 다시 충남도를 이제 돌아갔을 때 네. 김지은 비서가 돌아갔을 때가 6월이었는데 그해 이제 여름부터 네. 주변에서 도의원들 사이에서 안희정 지사가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많다더라. 네. 여성 직원에게 스킨십을 했다더라. 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아하. 돌기 시작했다. 조짐이 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게 이제 지금 와서 엄청 후회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때는 뭔가 이 옆에서 직원, 고언을 못했을까요? 아니, 지사님,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근신하셔야 될 거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겠죠. 또 그리고 했었으면 조심은 했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범죄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네. 예, 원래 범죄자들 특히 이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 일상적인 패턴, 일련의 네. 패턴은요. 네.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한다고 멈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하. 아마 아주 조심하고 은밀히 하려고 노력은 했을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뭐 한순간에 딱 근절되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의 경우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지사 같은 경우에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네. 조금 조심은 했겠죠. 다만 네. 문제는 네. 도의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의 위치를 이미 훨씬 넘어선 안 지사의 어떤 이 자리, 지위, 네.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네, 네.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혹시라도 당시에 이 도의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거 그냥 헛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을 수도 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지지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 세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구설에 시달린다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의 그런 지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순한 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당 의원 이렇게 같이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지위를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실은 듣고 정말 이게 구설에 시달리는구나라고 넘길 수 있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안전지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은 일반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관을 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적어도 사실 체크를 하고 정말 이게 사실인지 그러면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나 아니면 이분들이 맡고 있는 직책에 맞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난은 피하기 쉽지 않을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지은 씨의 폭로 인터뷰가 나왔을 때 뉴스파이터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김지은 씨에게 혹여라도 2차, 3차 피해가 가진 않을까. 그런데요, 이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와중에 김지은 씨를 겨냥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겨냥한 사람이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그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 말씀하세요. 사람이죠. SNS를 통해서 위계, 뭘 이런 사람을 그분이라 그래요? 말씀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위계, 강압, 술 마시니까 확 올라오네. 제 목적을 위해서일까? 알 듯 모를 듯 성상납한 거 아니야? 지금 와서 뭘 이렇게 드러내는데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자칫하면 이거 자체도 뭐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차 피해가 이렇게 이뤄지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비판의 글들이 쏟아집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서는 뭐 해당 글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다. 이런 거는 그들의 용기를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이제 비판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앞서 그 글 좀 다시 보여주세요. 위계 강압, 민주당의 전북 도당의 간부란 사람인가 봐요.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 A씨. 지금 이름은 안 밝힐게요. 그런데 위계 강압, 술 마시니까 확 올라오네. 술 마셨으면 집에 가서 잠자지 뭐하러 이런 글 올립니까? 그러면서 그 X도 원래 그 도가 아니에요. 그 X도 저기에 글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X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일까 알 듯 모를 듯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김지은 씨를 향해서 성상납한 것 아니냐. 지금 해서 뭘 오픈하는데. 이건 본인은 김지은 씨 겨냥한 거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답니다. 이게 김지은 씨를 겨냥한 게 아니면 누구를 겨냥한 거죠? 우선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분 그 정치인이죠? 정치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정한 세상 만들고 국민민복을 위해서 정치한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그 피해자한테 성상납 운운하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래요. 정치 그만둬야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네. 성상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상납이라는 것 자체가 부당거래예요. 상납이라고 칩시다. 부당거래 왜 했는데요? 에? 이런 마인드로 저 뒷전에서 글이나 올리고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행한 거고 우리가 불행한 건데요. 왜 이런 일들이 터지면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터지면 왜 피해자의 관점에서 모든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까? 철저하게 가해자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시선 고정시켜놓고 그걸 파헤치는 그 역할을 해야지 왜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게 2차, 3차 피해를 주고 사실 전부 우리 딸,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 당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면 대한민국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김지은 씨가 지난 5일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인식은 지금 이 사람 말처럼 여전히 고착화되고 바뀔 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국민이거든요. 국민이 원해서 나왔다. 근데 그 국민이 우리 개인의 소중함이 아니라 집단의 국민이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요. 응당 개인의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분명히 충남 도의원이 말한 것처럼 터지게 터졌다. 이건 확신이거든요. 그냥 설마가 아니라 확신으로 여겨질 만큼 마련되어 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들춰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방지 못한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우리들의 책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이 피해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네. 정말 우리 사회 또 정치하시는 분들의 의식부터 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10시 5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안희정 전 지사가 밝힌 기자회견까지 5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이 이런 말하면 이거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평가해보세요. 판단해보세요.
안희정 전 지사가 국민, 도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다. 앞서 오늘 오후 3시 기자회견 그 관련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지은 씨의 성폭행 폭로 후에 안희정 지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대체? 그랬더니 우리의 대응으로 김 씨에게 2차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한 식구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섣불리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애초 입장문은 왜 발표했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올린 글이에요. 이거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말이 앞뒤 맥락이 일치하지 않죠. 자신들의 대응이 어떤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대응은 혹시 김지은 씨한테 탓을 돌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뭐 그러면서도 또 후단에는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올린 글이거든요. 석고대죄 죽을 짓을 했을 때 하는 게 석고대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뒤 이 맥락이 맞지 않는데 지금 안 전 지사 주변에 계신 분들은요. 정말 사소한 단어 하나까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양지민 변호사님. 김지은 씨의 인터뷰가 있었던 게 지난 5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검찰의 고소장,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묵었던 곳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마포구에 있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싱크탱크 그 연구소가 위치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지은 씨가 고소장을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을 했을 때 대리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가 범죄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 왜냐하면 네. 충남도지사고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거는 스위스와 러시아 그리고 그 외 한국 그 외 장소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이제 고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마포구에 있는 그 연구소에서도 성폭행이 있었구나라는 네. 게 이제 드러나게 됐고요. 네.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겠죠. 지금 네. 피해자만 진술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가 언론을 통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서는 수사기관에 가서는 정작 진술을 할 때 그거는 내가 도의적인 그런 사과뿐이었고 네.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할 때는 양 대치되는 극단을 달리는 주장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결정적인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그런 증거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도 주요하게는 안 전 지사와 그리고 김지은 씨가 거기를 드나드는 그 출입한 그 CCTV 영상이라든지 네. 그러면 이제 같은 시간대에 두 사람이 그 장소에 머물렀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김지은 씨 얘기대로 25일 날 지난 25일에 있었다고 한 그 성폭행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두 사람이 거기에 출입을 했구나라는 네. 게 이제 입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요. 네네.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거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마포구에는요,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이에요. 예. 마포구엔 두 곳인데, 지금 그 말씀 해주시려고 하신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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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그러면 제가 하나 가볍게 정정하고, 예. 간략하게 정정하고, 김복준 의원님 말씀 드릴게요. 지금, 마포구에는요, 두 곳이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 관련 두 곳이 있는데, 서울 서부지검이 어제 압수수색을 한 곳은 안희정 전 지사의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해서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싱크탱크라 불리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이 명칭도 아마 많은 분들이 치욕스럽다고 할 거예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란 싱크탱크도 그 마포구에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 하셔서. 네. 근데 이제 아마 이 변호인이 선임됐잖아요. 네. 김지은 씨를 변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 신경을 쓰시고 연구를 하신 거예요.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를 한 이유는. 왜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원래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이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택한 거는 범죄지 중에 하나예요. 범죄지는 스위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는 비교적 오래됐고 가장 최근 때 딱 특정져서 김지은 씨가 말한 게 2월 25일.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마포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그 범죄지를 딱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관할하는 서부지검에 고발을 한 겁니다. 아하. 고소장을 낸 거예요. 네. 가장 최근에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딱 간단해요. 뭘까요? 출입자입니다. 2월 25일 그 김지은 씨가 말한 그 즈음에 CCTV를 전부 도출해가지고 만약에 덮어쓰겠다 그러면 또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시 찾아야겠죠. 그건 가능할까요? 네, 아하.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 그러면 적어도 네. 2월 25일 날 김지은 씨와 그 오피스텔 아파트에 안희정 지사가 있었다는 그 사실만큼은 인정이 되잖아요. 그 자체도 인정이 안 돼버리면 아예 수사 대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출입자 파악을 위해서 한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서울 서부지검에 네. 변호사분들이 고소 조치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홍순빈 아나운서, 김지은 씨가 지난 5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5일 날 기억을 생생하게 충격 폭로했죠. 그럴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요. 그러니까 네. 한참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 안전지사가 이 김지은 비서를 불러내서 네.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사과한다라고 말한 그날입니다. 아하. 근데 그날마저도 이 안전지사가 김지은 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날 과연 CCTV를 확인해 봤을 때 그 실제로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흔적이 있나?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네. 실제로 그 CCTV에 이 안전지사와 김지은 비서가 출입한 모습이 확보가 됐다고 하네요. 네. 양 변호사님, 네.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 폭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 폭로가 나오기 전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당시에는 사퇴의 폭로가 사퇴하겠다는 얘기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충남 지방경찰청이 내사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이 김지은 씨는 경찰이 아닌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들이 그 의뢰인의 고소를 대리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마 정리된 내용도 우리가 정리해서 봐야 될 만큼 네.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행동이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지사는 이 여성분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여자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모든 행동들이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냥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여성의 말이 이 주장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복준님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피해 주장 여성의 내용에 이것도 있습니다. 안희정 당시 지사가 맥주를 사오라고 하거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지위가 버겁다는 하소연을 하는 등의 상황에서 성폭력이 있었다. 김지은 씨가 그 얘기 했어요. 수행비서로 일하면서 수시로 담배를 가져오라거나. 네, 이거는 이제 이 여성의 그 싱크탱크에 있던 그 전분은 이제 보니까 맥주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자신이 있는 장소로 유인하는 어떤 매개가 되는 게 맥주 내지는 담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고요. 이제 본인이 어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딱 지치지 않겠습니까? 네. 스트레스도 확 쌓여 있는 상태죠. 네. 그거는 주변에 있는 수행 비서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느껴요. 네. 오늘 안 지사님 굉장히 힘들었겠다 느낄 때 네. 이때 이 사람이 하는 어떻게 보면 수법의 양태로 보이는데 아하, 네. 나 정말 너무 힘들어. 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될까? 나 진짜 회의 느껴. 등등. 이거는요. 네.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성애 같은 걸 은근히 자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세라는 거를 사용하면서 더불어 네. 거기에다가 은연중에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모성애, 네. 그 동정을 이끄는 방식을 추가하는 그 범죄 양태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지사 같은 경우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누군가의 우리가 그동안 누군가의 오피스텔, 누군가의 황토방, 네. 누군가의 영상 편집실에서 이 성범죄가 이루어진 거를 지금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범죄지는요, 범죄를 저는 연구한 사람이니까, 범죄지는 범인들이 일정한 자기가 선호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토방 오피스텔 영상 편집실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안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장소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네. 심지어는 종교시설에서부터 오피스텔에서부터 호텔까지 장소에 가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전에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 그리고 자신이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감히 대응할 수 없고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위험한 형태의 범죄지 선택이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네. 김복주 의원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 어떤 매력들을 자기가 반추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강연을 나간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걸요, 자기에 대한 매력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또 성적인 충동은요, 금기된 상황에서 더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우러러 봐주는 그런 일이 끝나게 되면요. 네. 이것을 개인적인 심리 안에 충동성으로 해소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것을 보게 되면서 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만요. 성적 추동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동안 행적을 보게 되면은 2015년도부터 16년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래요. 근데 2016년부터는 아예 호텔을 잡고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내연의 관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만큼 네. 조금 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의식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앞서 듭니다. 김지은 씨 사례처럼 이 김지은 씨의 폭로가 나왔을 때 안희정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진실 공방의 이 문제로 흐를 것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시청자분들한테는 이 표현이 어떠한 감정을 일으킬 거라는 건 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을 놓고 이제 최대 관점은 과연 이 부분을 입증하느냐의 문제에 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게 2015년, 16년 지금 좀 시계적으로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친고죄 폐지가 있은 이후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찰에서 고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사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아하. 하지만 문제는 증거겠죠. 근데 일반 그냥 강간죄에 비해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업무상의 그런 상하관계,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관계가 입증이 되고 그리고 피해자의 이런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피해자의 말을 수사기관에서도 사실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진술을 보면서 좀 느낀 게 네. 첫 번째 그 싱크탱크에 있던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 지위가 너무 버겁다고 이제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다가왔고 네. 그러면서 추행이 처음에는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폭행으로 발전을 한 건데 이게 김지은 씨도 사실은 그 메신저 주고받은 그 안희정 전 지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했을 때 그 메시지 중에서 내가 너에게 괜한 말을 한 것 같다. 괴념치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 폭로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법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이제 하소연하고 내가 이렇게 버겁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성추행이나 성폭행, 자기네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 잊어라, 개념치 말아라 하는 네. 게 어떻게 보면 참 두 여성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지만 네. 수법이라든지 그 여성들이 느낀 감정들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이 여성은요, 김지은 씨와 마찬가지로 조만간 변호인단을 꾸려서 소송에 지금 대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한 가지 우려된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할 당시에는 안희정 전 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이 소송에 만약 가게 되면 혹시 이 피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 여쭤봅니다. 아니요.
이거는 아주 형법 303조 네.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네. 형성 요건이에요. 아, 그런가요? 오히려? 아하. 대법원에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도 네. 사실은 이제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같은 경우는 네. 한가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이 수반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거지만 네. 그거보다 약한 정도의 이 303조를 만드는 이유는요. 네. 정치적인 위세 권세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고도 명시가 돼 있어요. 아. 정치적인 권세라는 말도 나옵니다. 네, 대법원 이게 법 해석한 조문에 내용. 나와 있군요. 아니, 그 해석한 내용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주장한 안전지사가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네. 303조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네. 간음죄의 형성 과정에 확실한 어떤 그 단서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김지은 씨에 이어서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이 나왔는데 앞서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런 입장을 내놨었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안전지사 측은 이제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추가 피해자는 없었다. 네. 이런 입장을 이제 고세해 왔었는데 추가 피해자가 없다고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네. 김지은 씨가 5일 인터뷰에서 나와 같은 나처럼 피해를 당한 이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인터뷰를 합니다. 그 측근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 네. 측근이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건 오보다 네. 도청 내 정무라인에서 추가 피해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입장이 7일 아침에 이제 공개가 된 건데 7일 오후에 추가 피해자가 또 나타났으니 네. 어떻게 어디까지 말을 믿어야 되냐 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요. 양 변호사님. 네. 이 안전지사의 측근 저희들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밝히지 않겠지만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 줄 아세요? 이 얘기 보세요. 도청 내 정무라인에서는 추가 피해자가 없다. 지금 두 번째 피해 여성은요. 안희정 당시 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데에서 거기서 나왔던 직원이에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사실은 딱 그 지점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딱 캐치가 됐습니다. 아, 정무 라인에서는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드는 생각은 그 외의 사람들은 더 있다는 거냐라는 저는 딱 그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말장난 같기도 해요. 네. 거기 정무 라인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깨끗하다라고 이거 주장을 하는 걸까? 그 내용이 사실 잘 읽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추가 피해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그 안희정 지사가 전 지사가 만든 그 싱크탱크의 직원으로 밝혀졌고요. 네. 저는 사실 섣부르게 예측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네. 이게 추가 폭로가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김지은 씨가 얘기를 한 걸로는 그 도청 내에 있다라는 것처럼 되게 그러니까 자기와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는 그 피해자의 얘기도 내가 들었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물론 안희정 전 지사의 그런 권력이라든지 그런 네. 세력에 무서워서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다 이해를 합니다만 이렇게 추가 폭로가 나오는 이상 더 다른 추가 폭로 피해가 또 나올 수도 있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럴 듭니다. 가능성 커 보입니다. 그런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근이라는 사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 그랬잖아요. 어디다 대고 오보라는 말을 지금 사용합니까? 오보라는 건요. 없는 사실, 실제와 다른 사실을 언론이 보도할 때 오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지금 오보라는 지금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김지은 씨의 이 용기 낸 폭로, 고백에 대해서 안희정 전 지사를 통해서 사실을 알아보겠다 이런 말을 해야지 지금 오보라고요? 이게 나중에 책임질 겁니까? 안희정 전 지사 측근 그리고요 홍수민 아나운서 안희정 전 지사 오늘 이 입장을 내놓겠다 기자회견 한다고 어제 공지가 나왔죠? 몇 시 합니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안 지사가 직접 이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네. 3시에 충남도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원래는 네. 브리핑룸, 3층에는 브리핑룸에서 열리려고 했지만 주변에 협소하다는 이제 그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1층 로비로 바꿨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입장 표명 내용을 한 3분 정도 하게 될 거고요. 네. 질의응답은 받지 않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브리핑룸이
협소하다. 김복준 의원님. 저는 브리핑룸이 협소하다는 지적도 나왔겠지만 아마 이 도청 공무원들의 어떤 이 정서도 반영했으니까 어디에 들어와요? 어디에 들어와 그런 정서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마 저도 이제 그쪽에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충남 그 도청 공무원들이 안 지사를 우리 도청에 출입시키는 게 맞느냐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그래요? 있던데요. 아. 그래서 사실 그 소속돼 있는 도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었던 우리의 지사님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층 로비를 이제 기자회견 장소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오후 3시에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3시에 할지도 그러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추가로 또 터졌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브리핑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추가 폭로가 있기 전으로 그렇죠. 뭐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인터뷰를 하려면 또 추가 폭로된 거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대비가 정리해야죠. 필요할 거란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과연 할지 그것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교수님. 예. 아직까지 오후 3시로 예정된 안희정 전 지사의 입장 관련 이번 피해 여성, 2명의 피해 여성 관련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는, 연기됐다는 속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일단은 3시에 하는 걸로는 보여요. 그런데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 김지은 씨한테 보냈던 그 SNS에 보냈던 것처럼 미안하다, 괴념치 마라, 대국민 앞에서 그런 말을 할까요?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어떤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입장만 어느 정도 간략하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안희사 측근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지금 문제 사항을 뭘로 봐야 될지 그 수점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요? 지금 측근이라면 지금 안 지사를 두둔할 게 아니라 네. 피해 여성을 먼저 언급해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옆에 있는 측근들이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보면서 조금 잘못 대처하고 있고. 이게 의리인 줄 아나 봐요. 예. 그것도 조직에 대한 부분도 되게 잘못됐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안 전 지사가 오늘 3시로 브리핑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네. 그 전까지 아마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날짜를 오늘 잡은 건데 네. 오늘이 안타깝게도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네. 이 세계 여성의 날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히려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인터뷰가 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또 이런 날에 여성에 대한 인권을 말할 수 없고 이러한 사건들을 말하게 되는 이 상황도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근데 별로 사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안 되신 것 같다는 게 존댓말을 뭐하러 써요. 이 방송에서 그냥 존댓 안 써도 됩니다. 안 된 것 같은 거죠. 준비 안 된 거예요. 안 되신 게 아니라. 준비 안 된 겁니다. 안 되신 게 아니라요. 존칭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김지은 씨는 성폭행 폭로 인터뷰에서 자신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 걸로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제 2번째 피해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안 전 지사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2번째 여성이 나타났는데 네. 때는 작년 대선 때였습니다. 네. 당시 이제 안 전 지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을 때 작년 1월 18일에 대선 후보 초청 강연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이 강연 후에 네. 이 안 전 지사가 이 여성을 호텔로 불러내게 한 뒤 호텔로 들어가자마자 성폭행을 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추가 피해 여성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하. 여러분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시면요. 1월 18일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1월 18일이면 대선 후보들의 레이스가 한창일 때입니다. 안희정 당시 지사는 대선 예비 후보였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선을 앞두고 김지은 씨의 경우에는 앞서 김지은 씨의 경우에는요. 대선이 끝난 뒤에 지난 6월부터 8개월간 이런 몹쓸 행동을 했다고 폭로가 됐는데 이번 피해 여성은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18일 날 대선 후보 초청 강연이 끝난 뒤에 자신을 호텔로 불러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요. 대선 후보 초청 강연이었으면 온갖 공자님 말씀 다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맥락이죠. 김지은 씨 성폭행한 날도 김지은 씨가 그 인터뷰한 날도 당일날 충남도청에서 남성 중심적 어떤 그 사고가 이 나라의 어떤 성평등을 저해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자왈 맹자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행사 이름도 행복한 직원 만남이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당일날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충격을 줬는데 네. 이제 더 그 이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네요. 네. 보니까 작년 1월 18일 같으면 서울 노원구청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강연회가 있었단 말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아하. 그때 사실 저 안 지사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심정적으로 안 지사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런 때였고 거기에서 한 얘기는 온통 정의, 네. 민주주의, 차별이 없는 세상 아하. 등등 정말 온갖 좋은 얘기 미사력으로는 다 갖다 붙였었어요. 네, 아하. 그랬는데 그 당일날 자신의 싱크탱크에 소속된 여성을 불러다가 네. 호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네. 충격을 넘어서서 거의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혹시 그날 지난해 1월 18일 그날에만 혹시 이런 몹쓸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성추행, 성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하. 한두 차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차례에 걸쳐 성추행, 성폭행을 이제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한번 보면 2015년 10월 충남 예산 주차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서교동 연구소 근처, 그러니까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근처 식당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네. 2016년에도 성추행을 당했는데 네. 2016년 7월에는 네. 충남 논산의 종교시설에서 성폭행을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때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2016년 8월, 12월 그리고 2017년 1월에 거쳐서 네.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요, 양 변호사님. 네. 이 피해 여성이 주장하는, 지금은 주장이라고만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주장하고 그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장소를 보면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목된 장소에 실제로 안희정 지사 그때 당시 지사가 실제로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다 데이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 주장의 신빙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거는 안희정 지사의 그때 당시에 전 지사의 그때 당시 스케줄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뭐 어디서 강의가 있었는지, 네. 뭐 그 당시 서울에 머물렀는지 충남에 머물렀는지 여부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여성이 만약에 지목한 이 날짜에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다,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추가 폭로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추가 폭로잖아요. 네. 원래 이제 김지은 씨가 폭로를 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용기를 얻어서 추가 폭로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다른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한 신빙성에도 또 신빙성을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안 전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해명해야 될 게 김지은 씨 관련돼서뿐만 아니라 이거 추가 폭로로 지금 뭐 성추행 3회 그리고 성폭행 3회, 뭐 성폭행 미수가 한 번 있었잖아요. 이 있었던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명명백백하게 수사기관에서 다 해명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여성은 어제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의 용기 낸 고백을 보고 자신도 용기를 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장 교수님. 예. 이 여성의 주장을 보면요. 시청자분들이 정말 앞서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허탈, 분노를 넘어서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입에 떡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드려볼게요. 2015년 행사 뒤풀이 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이 시작됐고 2016년, 이게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2016년 7월에 충남 논산에
한 종교시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우리 피해자하고 저희 삼자적 입장에서는 되게 당했다? 아니면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고 느낄지 모르는데요. 보니까 안전의사 입장에서는요, 이건 생활이신 것 같아요. 완전히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초청 강연이 참석한 뒤에 그날 밤에 성폭행을 했다. 근데 그 장소가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네. 보통 자기의 행동 반경 안에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추거나 그러고 싶으면 행동 반경 바깥으로 그 패턴을 깨트립니다. 근데 이미 행동 반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호텔 하게 되면 네. 체크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 체크인하면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아하. 그 정도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화가 돼 있고요. 할 때 의뢰인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하기도 아하.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 이제 수사 지휘를 해서 결국에는 검찰로 올라가서 이제 기소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속하게 속도를 내자라는 차원에서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변호인의 이제 김지은 씨가 마포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서울지검에 내달라라는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낸 거는 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폭로를 하고 뭐 그쪽에서 준비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굉장히 사건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자체도 그 속도에 조금 맞추기 위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순민 아나운서, 네. 마포구에는 두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희정 전 지사 관련요. 한 곳이 방금 말씀드린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또 한 곳은요. 안희정 전 지사가 만들었다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싱크탱크인데 어제 이곳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뭡니까? 그 이 싱크탱크 연구소가 5층짜리 건물이 이제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 앞에서 남성 2명이 계속해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 3층에 있는 짐들을 옮겨서 1톤 트럭에 실어서 네. 어디론가 황급히 가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됐었는데 아하, 네. 그게 이제 그 안전지사의 싱크탱크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사무실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안전지사가 뭐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저 트럭에는 뭘 갖다가 실은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그 트럭 위에 올려진 것들을 보니까 네. 안전지사 관련 서적 247명 대통령 안희정과 함께 뭐 혁명 이거 안전지사의 자서전이죠. 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옆에 박스 10개가 밀봉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워낙 이제 꽁꽁 잘 싸매어져 있어서 그 안에 내용물은 파악하지 못한 채 트럭이 네. 떠났다고 하네요. 아하. 그러면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뭐 사무실 지켰던 관계자는 있을 거. 대체 이거 뭘 옮겼다고 하던가요? 그거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관계자가 대답을 하는데 일단 네. 대답을 보면 2008년쯤 행사를 하고 남은 책들인데 중립성에 어긋났다고 트집 잡힐까 봐 치우는 것이다. 네.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검찰의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건 아니다라는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우리 장 교수님 너무 발언 안 했으니까 기회 드릴게요. 어제 이 관련 자료들을 옮기는 데 사용됐던 1톤 트럭의 그 운전자가 기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제 저녁 3층 사무실 연락을 받고 왔다. 근데 이 어제 저녁이라는 게 어제 당시에 말한 어제입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6일날 저녁에 연락을 받았단 말이겠죠. 6일날 저녁에 사무실 연락을 받았다면 김지은 씨의 폭로 인터뷰가 5일날 저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부랴부랴 준비했던 게 아닐까. 왜냐면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을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2008년쯤 행사하고 남은 책인데 중립성에 어긋난다고 트집 잡을까봐 이제 치운다고요? 2008년에 나온 책을요? 장 교수님. 예. 안희정 전 지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잠적이었거든요. 근데 네. 보여준, 우리가 볼 수 있는 행동은 본인 사무실을 정리하는 행동입니다. 네. 분명 은폐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말을 전달한다고 해도요.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관계자가 말할 때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염두에 두고 정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아마 안 전 의사의 말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의중을 대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안에서 허수아비 다 등장을 해요. 네. 이만큼 상당히 신속하게 뭔가 감춰야 될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 짐들을 어디에 옮겼을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떳떳하다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이게 진실 공방으로 흐를 거라 그랬잖아요. 마치 예견하듯이. 그런데 떳떳하다면 뭐하러 더 좋은 민주주의연구소 관련 서류들, 서적들을 치웁니까?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런데 뭐 오늘 기자회견은 아직 취소됐다는 얘기는 속보는 안 떠요. 그러니까 3시까지는 일단 가볼게요. 기다려 볼 텐데. 자, 그런데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안희정 전 지사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주변 사람들은 이 지경이 돼도 몰랐을까? 이런 궁금증 가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한 충남도 의원이 사실 그런 조짐이 있었다. 이 일이 터졌을 때 이런 전 지사에게 성폭행당했다는 그 사실이 맞구나라고 느꼈다고 이제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 조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조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안 전 지사가 후보를 이제 대선 후보를 그 사퇴를 하고 다시 충남도를 이제 돌아갔을 때 네. 김지은 비서가 돌아갔을 때가 6월이었는데 그해 이제 여름부터 네. 주변에서 도의원들 사이에서 안희정 지사가 여성 직원을 따로 부르는 일이 많다더라. 네. 여성 직원에게 스킨십을 했다더라. 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아하. 돌기 시작했다. 조짐이 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이게 이제 지금 와서 엄청 후회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때는 뭔가 이 옆에서 직원, 고언을 못했을까요? 아니, 지사님,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근신하셔야 될 거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겠죠. 또 그리고 했었으면 조심은 했겠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범죄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네. 예, 원래 범죄자들 특히 이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 일상적인 패턴, 일련의 네. 패턴은요. 네. 누군가 옆에서 조언을 한다고 멈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하. 아마 아주 조심하고 은밀히 하려고 노력은 했을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뭐 한순간에 딱 근절되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의 경우가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 지사 같은 경우에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네. 조금 조심을 했겠죠. 다만 네. 문제는 네. 도의원의 말을 귀담아 들을 정도의 위치를 이미 훨씬 넘어선 안 지사의 어떤 이 자리, 지위, 네.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네. 네. 그건 좀 회의적입니다. 예. 양 변호사님, 혹시라도 당시에 이 도의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거 그냥 헛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을 수도 있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지지자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쟁 세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구설에 시달린다라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의 그런 지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